자, 그 다음에 엔진 얘기 좀 해보죠. 엔진도 그래, 너무 많이 빠졌어. 엔진 초호황, 주가는 반토막. 다올의, 최광진 연구원 잘하네. 네. 조선주 고점 대비 뭐 40%씩 빠진 종목들이 허다한데요.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낙폭이 너무 큰 엔진 두 개사를 강력 추천한다라고 하고 2분기 및 하반기 프리뷰까지 했습니다. 조선 업종과 특히 엔진 5월부터 시장 수급에 휘말려서 주가가 급락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상승 여력이 어마어마해졌다라고 합니다. 펀더멘탈은 오히려 사상 최대 수주와 증설 등으로 28년까지 조선보다 더 가파른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하고요. 그에 따라 강력 매수 기회로 판단한다. 엔진 두 개사는 상반기에 벌써 작년 수주 안팎을 따냈다라고 하고 그 규모는 또 성장하는 올해 매출을 넘겼다라고 합니다. 이에 양사 모두 탑라인이 정체하는 조선과 좀 다른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고 이에 양사는 대규모 캐펙스 또는 소규모 투자로 생산력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2분기 매출은 일정에 따라 좀 플랫할 수도 있겠지만 하반기부터는 강력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투자 전략으로는 26년 상반기에만 벌써 25년 안팎의 수주를 따냈다라고 하고요. 양사 모두 캐펙스 또는 소규모 투자로 생산 능력을 좀 확충해 나가고 있고 하반기에도 이를 탑라인으로 계속 확인할 수 있겠다. 이에 반해 5월부터 시장에 몰려 주가는 급락을 했는데요. 백로그 넘어 28년 PE 멀티플은 10배 안팎으로 저평가이자 기회로 판단한다. 주가 급락을 촉발한 요인은 배제하고 펀더와 28년까지의 급성장만을 바라보는 중장기 투자는 유효하다라고 하고요. 주가가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했지만 그만큼의 상승 여력을 기회로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AIDC나 FDC를 제외하고는 조선보다 엔진이 더 매력적이라는 의견도 유지한다라고 하고 조선사들의 수주와 탑라인이 최대 수준에 갇혀 있다. 이에 반해 엔진 두 개사의 수주는 중국의 MS 상승에 반사수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를 캐펙스로 반증을 하고 있다. 또 하나 엔진은 보기 엔진 시장 진입을 했다라고 하고 HD 현대의 마린 엔진은 HD 한국 조선해양의 계열사 물량과 아시아 생산 거점의 건조량 확대의 수혜를 중장기적으로 누릴 것으로 판단한다. 긍정적인 뷰로 제시를 해줬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연구인이 말하는 건 그냥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서 밸류 메리트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업사이드를 굉장히 크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하단의 표를 보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데요. 하나 엔진의 업사이드가 115% 그리고 현대 마린 엔진이 172%로 지금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고 합니다. 자, 현대 마린 엔진이 밸류에이션이 뭐 지금 10배 정도까지 빠진 걸로 알고 있고요. 하나 엔진이 한 10배 초반까지 빠져 있는 상황인데 한 20배 이상까지만 준다라고 해도 업사이드가 크게 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펀더멘탈도 지금 좋은 상황인데 수주 잔고가 급격히 차오르고 있더라고요. 하나 엔진의 경우 상반기에만 벌써 1.4조를 따냈다라고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중국 수주가 또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올해 반기 만에 따낸 게 지난해 수준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대 마린 엔진은 거의 지금 반기에 따낸 게 지난해와 맞먹을 정도로 수주량과 빠르게 차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낙폭이 가장 큰 순수한 엔진들이라고 해서 현대 마린 엔진과 하나 엔진을 꼽았는데요. 현대 마린 엔진이 아래에 있는데 현대 마린이 고점 대비 54% 빠졌고요. 하나 엔진이 52%, STX 엔진이 65%가 빠졌습니다. 근데 글로벌로 보면 지금 바르실라는 고점 대비 23%밖에 안 빠졌고요. 노르웨이 쪽은 콩스버그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고점 대비 33%밖에 안 빠졌습니다. 근데 국내 조선사들은 밸류도 그렇고 주가도 너무나 많이 빠졌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줬던 것 같고요. 오른쪽 하나 엔진 PE 배수 그리고 현대 마린 엔진 P인데 현대 마린 엔진이 포워드로 7배 안팎이라고 해서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주가도 많이 싸졌고 그리고 펀더 측면으로도 하반기에 좋아질 부분들만 남았는데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옳지 않냐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엔진 초호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토막. 최광진 연구원 잘하는데, 이 또 엔진 조선하면 이 조선의 왕자, 우리 박성구 매니저를 또 소환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설명을 일단 먼저 드리면은 그 맨 오른쪽 밑에 그림 2번하고 3번 같이 봐주시면은
지금 동글뱅이 왼쪽에 쳐놓은 게 현재 밸류에이션이고 그 오른쪽에 28년도 중간에 동그라미를 한 번 더 쳐놓으셨잖아요. 그러네. 근데 밑에 하나 현대마린 엔진부터 봐주시면은 현대마린 엔진 28년도 기준으로 지금 멀티플이 한 7배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위에 하나 엔진 보시면은 지금 한 12배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하나 엔진도 사실 제 눈에는 한 7배, 8배로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3분기부터 그 전기를 만드는 중소기 엔진이 실질적으로 공장은 다 지었고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하는 게 3분기인데 그걸 반영을 하게 되면은 한 7배, 8배까지 하나 엔진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좀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하나 엔진도 그렇고 현대마린 엔진도 그렇고 26년에서 27년도 그리고 27년에서 28년도 둘 다 거의 50%씩 성장하거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근데 멀티플이 7배, 8배라는 거는 사실상 전혀 성장이 없다라는 걸 반영을 하는 수치까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28년도 이후로 그냥 쭉 성장이 없이 그냥 플랫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7배, 8배도 정상화될 수 있긴 하지만 하나 엔진이나 현대마린 엔진이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형으로 전력 그 엔진을 나갈 수 있는 확률이 꽤나 높은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멀티플 한 20배 정도 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반등하게 되면은 물론 반도체 같은 것들이 상승 탄력 그러니까 빠진 거 대비해서 상승 탄력도는 회복 탄력도는 높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한 2, 3년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반도체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4월 30날에 94,400원을 기록했다가 지금 반토막 나 있네 진짜. 네. 근데 그 2년 넘게 50%씩 이익이 성장을 하고 마진이 거의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거의 30%이거든요. 근데 멀티플이 7배, 8배라는 거는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너무하긴 합니다. 너무하다. 자, 펀더멘탈만 확실하게 우리가 컨빅션을 갖고 있으면 외국인이 최근에 보니까 계속 팔았었네 보니까. 네. 그리고 기관은 계속 사고 있고 조선 사이클을 저는 과거 20년 전에 조선 사이클을 봤었잖아요. 2007년까지 그때 현대중공업이 2002년 바닥 대비해서 35배 올라갈 때 계속 실적이 밀고 올라가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 실적이 계속 밀고 올라오니까 결국은 2009년, 10년에 다시 거대한 쌍봉을 쫙 만들어주면서 주가가 다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런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았는데도 일단 주가는 최근에 주가가 왜 이렇게 빠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수급에 확실히 이제 수급이 문제였는데 5월 27일 날은 이 반도체 2배짜리 레버리지에 너무 열광하면서 참 올라온 게 있었고 코스닥은 또 왜 이랬을까 생각해보니까 코스닥 3월 20날 상장이 됐던 코스닥 액티브 ETF 거기에 또 너무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면서 그때 막 코스닥이 강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짝수의 하반기, 특히나 3분기가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오는 이 겨울인데 그런 겨울을 앞두고 막 이제 씨를 뿌린 거죠. 씨를 뿌렸는데 겨울이 오고 이 폭우가 쏟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수급이 역으로 꼬이면서 그렇게 좀 반대 매매가 이번에 좀 많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이닉스 2배짜리 ETF도 거의 뭐 마이너스 70% 이상 났었더라고. 예. 그거는 월간 전망 때도 제가 마이너스 거의 80%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게 우리가 이번에 좀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소문난 잔치는 먹을 거 없다. 소문이 났기 때문에 비싸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포스러운 곳에는 먹을 게 많죠. 사람들이 안 가 있으니까.
근데 펀더멘탈 분석해 보면 저 집 들어가 보면 맛있는데 뭔가가 공포스러워서 아무도 안 갈 거야. 혼자 가서 많이 먹는 거지. 어. 먹는 거 얘기하니까 살 빼야 되는데 지금 올타임 하이. 풀타임. 하나만 좀 더 설명을 네. 드리면은 최근에 그 조선 쪽 관련해서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받긴 하는데 그 중국 쪽에 대한 그 경쟁사 진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긴 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조선 엔진 증설을 거의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2005년도서부터 20년간 그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 증설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 그래서 기술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술력도 그렇고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탑재를 하게 되면은 거의 25년 정도를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선주들이 발주를 할 때 조선사를 먼저 픽하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아. 엔진사를 구하고 아, 그리고 엔진사한테 우리 현대중공으로 갈게 아니면 중국사한테 갈게 이렇게 정하는 거기 때문에 엔진이 가장 높은 티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마린 엔진도 사실상 올해 받은 수주 중에서 75% 이상이 다 중국 쪽에서 수주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 쪽이 증설을 하면은 엔진주들은 더 수혜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이 조선 쪽에서는 거의 뭐 GPU, CPU 그런 개념이네. 네, 압도적입니다. 그 압도적. 80% 정도 점유율 하고 있습니다. 엔진 어. 쪽으로. 거기다가 뭐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겁니다. 새로운 시장까지 열려 있으니까. 근데 그동안에 약간 밸류에이션이 좀 비쌌나 보다, 그죠? 보니까 여기 아까 동글뱅이, 네, 아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네, 인데 밸류에이션이 사실상 그 엔진 관련된 모멘텀이 나왔을 때 30배까지도 갔다 왔었기 때문에 조금 비싼 건 맞았지만 사실 전 30배도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았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변압기 관련된 것들이 뭐 4, 50배 이렇게 받았었어 가지고 그렇게 비싸다고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성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좋은데 그걸 좋은 걸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 보니까 26년 상반기에 기록했던 요 밸류에이션이 PR 진짜 30배가 넘어갔었다가 네. 최근에 좀 착해졌고 이 리포트가 괜찮은 게 이 아까 PR 차트.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적당한 가격이나 좋은 가격에 지금은 15배 정도 15배인가요? 몇 배인가요? 지금 현재는 지금 14배, 13배 정도가 14배 됩니다. 요까지 떨어졌고 음. 요대로 주가가 하나도 안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면 1, 2년 지나면 네, 10배까지 아니면 10배 미만으로까지 네. 떨어진다. 근데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 실적은 조금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왜냐면 2분기 때 그 유럽에 있는 엔진사 하나를 인수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ESS 쪽으로 R&D 비용이 좀 많이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엔진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이 크고 현대마린 엔진은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근데 뭔가를 인수를 한다는 말은 거죠. 네. 업황이 워낙 좋으니까 인수를 하는 거고. 어제 보니까 삼성바이오도 뭐 어디 회사 하나 펩타이드 관련된 회사 인수했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이 대기업들이 조금 공격적으로 M&A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미국 기업 보면 그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M&A 하잖아요. 틈만 나면 하죠. 천만 나면 예, 진짜. 그렇습니다. 미래의 이 캐시플로우를 감안을 해보면 그 현재 가치화 해가지고 기업을 성장을 할 때 자체적으로 사업부를 어떻게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키우는 것도 좋지만 이미 어느 정도 싹수가 괜찮아 보이는 기업을 미국 회사들은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수하잖아요. 사실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 그 필반에서 1, 2위 시총을 차지하잖아요. 그 회사들도 M&A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M&A를 못해서 안달인데 몇 년 전에 이제 엔비디아가 ARM까지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규제 때문에 막혔었고요. 그렇죠. 예.
현금 있는 거를 갖다가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여의치 않으면 주저하는 하는. 그래서 현금을 이제 아이들머니라고 하는데 이거 뭐 그냥 썩히지 않는 그런 경향이 미국 기업들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리포트 보니까 그냥 웬만한 기업 다 사고 싶네. 네, 많습니다. 오 과장이 갖고 오는 뭐 종목들도 그렇고 보니까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시총 상위 10개 중에 9개 다 올라갈 것 같다고. 웬만한 기업들은 굉장히 착한 가격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를 수 있냐 없냐는 결국은 이래 공부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이래 공부를 쭉 해보니까 맞다 그때 이러면서 올라갔었지. 그런데 주가는 50% 빠졌지. 결국은 방송에서 많은 얘기를 해주잖아요. 저도 네. 아침 출근하면서부터 한국경제TV나 여러 가지 유튜브 좋은 방송들 보면서 하는데 결국은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 걸로 만들려면 결국 밸류에이션 어렵지만 밸류에이션을 해보는 거라. 그래서 좋은 지금 가격인지 나쁜 가격인지 항상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운용사 저희 아침 회의하면서 자꾸 이 밸류에이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 밸류에이션이잖아요. 그 밸류에이션에서는 지금 당장의 PER, PBR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캐시플로우나 캐펙스는 예. 그래서 순이한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예. 고객사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가 결국은 또 그 납품하는 회사의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또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이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그때서야 이제 주식으로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이 조정을 좋은 그 교훈 배우는 기회가 됐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